뉴스에 시작합니다. 김윤수입니다.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그 막이 올랐습니다. 나경원, 한동훈, 원희룡 세 사람이 오늘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이들은 각각 보수 재집권, 보수 재건, 보수 원팀이란 비전을 내걸었습니다. 다자간 경쟁 구도가 짜인 상황에서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첫 소식,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회 기자회견장이 있는 소통관 1층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. 대형 현수막과 붉은색 손 플래카드를 준비해온 지지자들이 각자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합니다.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,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,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시간 간격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자들이 몰린 겁니다. 첫 주자로 나선 나 의원은 보수 재집권을 강조했습니다. 보수 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차기 대권 주자인 경쟁 후보들을 겨냥해 대선 불출마 의사도 밝혔습니다. 당대표가 대선 주자가 맡을 경우에 결국은 이 사심으로 인해서 사심이 공심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. 한 전 위원장은 보수 정치 재건을 내세웠습니다.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,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.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. 비대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.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 때문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.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. 원 전 장관은 여당의 절박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.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.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. 그러면서 원팀을 내세웠습니다.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. 이 길로 가야만 윤석열 정부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 할 수 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당정관계를 파탄내는 그런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,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후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에도 나란히 참석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섰습니다.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각 후보들이 대통령실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어떤 관계를 설정하냐일 겁니다. 윤심을 앞세울 것이냐, 대통령에 맞설 것이냐. 후보들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는데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정 관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어서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당정 관계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.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평적 당정 관계를 출마 선언의 첫머리로 언급했습니다.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? 지금까지 그런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거 좋으셨어요? 그거 총선에서 판단하신 것 아닌가요? 그러지 말라고?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.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.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. 나경원 의원은 개파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 자유롭습니다.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. 당정 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선수사 후 특검 의사를 밝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 전 장관과 나 의원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 진행된 결과를 보고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. 진실 규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 특검 법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. 이 시점에서
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겠다고만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.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 신경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. 나경원, 원희룡 두 주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섰는데 이에 대한 한 전 위원장의 반응은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출마를 선언한 새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22대 총선에서 이겨본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한 명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. 특히 책임과 경험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. 우리 국민의 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, 미숙한 정치, 염치 없는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. 원 전 장관은 한 전 위원장 공격에 집중했습니다. 총선을 이끌었던 한 전 위원장이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경제와 민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특히 당 쪽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.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대통령과 갈등 관계라는 점도 부각했습니다. 식사 초청을 했는데 안 간 거 아닌가요? 집중 견제를 받은 한 전 위원장은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저를 비방하더라도 비방하지 않으려 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, 나중에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을 때 쓰겠습니다. 다만 자신을 향해 원외 후보 한계론을 꺼낸 나 의원에 대해서는 반박에 나섰습니다. 아 대표님이야말로 원외로 출마하셨지 않았나요? 제 기억에? 2번이나 시도하신 거 아니에요?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불출마 선언도 함께 했습니다.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이게 혹시 한동훈, 원희룡 두 사람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?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결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. 사실 이제 우선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대선에 대한 꿈도 실현할 수 있다 하는 때가 되었는데 저는 이번 당대표는 정말 그런 자신의 사심에 앞서서는 당이 온전히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제가 저의 꿈을 접고라도 이번 당대표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당이 너무 위기이다. 그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축으로는 의회 독재라는 것입니다.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의회에서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. 엊그저께 최상병 특검법을 위한 청문회를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동훈, 원희룡 두 분은 사심이 있어 보이세요? 대선을 출마하겠다. 그런 욕심이 앞선 당대표가 하면요. 당이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이번에 아마 이제 자기가 본인이 대권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이 당을 어떻게 하면 본인한테 유리한 대선 조직으로 만드느냐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죠.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. 대통령실이나 이 당내 친윤 진영이 혹시 이 전당대회에 좀 개입하려는 것 같다. 혹은 개입하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연판장 사태에 잊었지만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런저런 말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. 지난 전당대회 때 좀 보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과 어떤 앙금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? 앙금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
이 개인적인 섭섭함 뭐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는 뒤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,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국민도 힘드시고 다음 저희의 재집권도 어렵습니다. 아마 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과의 관계 뭐 이런 걸 텐데 이 법안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.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참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. 이 최상병 특검법을 야당이 발의한 것을 보면 이것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사건의 실체 규명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부족하면 그다음 특검을 얘기해야 되지. 지금부터 특검 전국으로 가면요. 이건 특검 전국이 됩니다.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요. 지금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고요.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개혁 법안이 있고요. 또 인구위기,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미래 법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잘못하면 또다시 아니면 예정된, 의도된, 민주당의 의도된 특검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당내외에서 이런 얘기 좀 있지 않았습니까?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.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신경 안 쓰이십니까? 어떻습니까? 뭐 아직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아 있고요.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저희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. 우리 당원들에게 왜 나경원 당대표가 필요하냐? 저는 이기는 당대표다. 이재명 대표한테 이긴 사람은 저밖에 없던데요.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항에서 원희룡 대표는 졌고 뭐 진짜 전체 선거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한 분이 또 한동훈 위원장이고요. 그래서 이기는 당대표가 필요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싸움의 현장은 국회입니다. 국회. 특검법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할 때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마이크를 잡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당대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면 그것부터가 굉장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개파가 없다는 점을 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게 지지 세력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편을 잘 안 먹죠. 왜 편을 안 먹느냐? 저는 국민에게 줄 서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이제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? 막 친윤이 그렇게 득세하다가 지금은 뭐 친한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. 빠르게 또 줄을 서요. 우리 당은 또 빠르게 또 한쪽에 줄을 서갖고 항상 뭐 아주 개파 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게 왜냐? 의원 한 명 한 명, 정치인 한 명 한 명이 소신 있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정당의 공천 구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파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개파는 언제나 환영입니다. 근데 사람을 위주로 하는 개파는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이런 개파 청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마지막 질문까지 왔습니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두 사람과 비교해서 나경원 의원의 최대 강점은 뭐라고 꼽으십니까? 지금도 무기력한 여당이 생명력을 넣어서 이 무도한 야당과 싸울 것은 싸우지만 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무도한 야당으로부터 협상을 통해서 얻을 것은 얻어내서 이제 좀 정당이 활기 있고 또 미래를 정말 생각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. 그리고 그거 해본 사람, 그래도 당에서 원내대표로서 당을 또 지휘해본 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. 다른 당권 주자들도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. 집권당인 여당의 대표 자리는 한 정당의 수장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.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치력, 비전,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. 권력 다툼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길 바랍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
국민을 위한 정정당당한 경쟁. 뉴스에이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